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3기 에너지 솔루션즈입니다. 이건 상한가에 도달한 게 며칠 됐는데 제가 그동안 여유가 없어서 녹화를 못하고 있다가 오늘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살펴본 내용들을 공유를 해볼까 해요. 일단 바닥에서 어떤 재료를 머금고 급등이 나올 때는 향후 어떤 대세 상승 이런 것들이 가능할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에서 뭐 상한가가 터지거나 아니면 거래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을 추격하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매우 말도 안 되게 싼 영역에 있는 종목들 중에 뭔가 움직임이 괜찮다, 그리고 회사 사업 내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뭐 한 번씩 어떻게 됩니까, 주가의 급등을 수익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본업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어떤 가격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얼마나 볼 거냐 하는 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잡지 말고 적당히 그냥 적당한 가격에 잘 사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일봉인데요. 최근에 대략 한 1,100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급등을 해서 2,000원도 돌파했다가 다시 또 한 1,700원 초반까지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바닥권에서 거래가 없다가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있는데, 일단 회사 살펴보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회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던 간에 기본적으로 매출, 수익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항목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확인해야 되는 게 사업 섹터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수익이 좋은 건 좋은 건데,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떤 성장성이 있어야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제조업이든 기술 기업이든. 그럼 이 어떤 회사들이 성장하는 사업 내용, 그러니까 사업 뭐 제조업이면은 판매 제품, 그런 것들이 미래의 어떤 우리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섹터냐, 이게 중요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쪽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몇 해 전에 국내에서 굉장히 핫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AI 테마로 뭐 AI 반도체 쪽으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시장이라는 게 특정 하나의 종목이 영원히 갈 수는 없고 새로운 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 다른 사업 영역의 회사들이 또 좋아지게 되면 이렇게 순번을 바꿔가면서 뭔가 주도주가 바뀌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배터리 영역은 과거에는 전기차 쪽으로 이슈가 있었다면 앞으로 미래는 로봇 배터리, 그러니까 로봇이 좋아지는 시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기차 시장이 더 확대되지 못한다라면 이 배터리라는 섹터가 전기차 덕을 보기는 어려운데, 이 로봇이 우리 현대차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것들도 양산 일정이 대충 2028년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럼 지금 2026년이니까 28년쯤에 로봇들, 공장형 로봇들이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해서 뭔가 수익성으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쪽에서 배터리 쪽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 있는 반도체 쪽에서 유동성을 쭉 이렇게 가져가고 있으니까 당장 이 배터리 섹터 전체가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보면 되냐면,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냐, 제일 쉽잖아요. 매출이 증가하냐, 그리고 수익성이 좋아지냐, 현금 흐름 좋아지냐, 요것만 추적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잘 못하시죠. 그래서 너무 차트에 집중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사업 내용을 우리가 공시가 잘 되잖아요. 내용들이 공시 내용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저도 투자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엔드 플레이트, 그러니까 배터리 모듈에 관련된 부품만 만들다가 최근에는 전장 부품, 뭐 BMS 케이블, 뭐 PCB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3기 아메리카라는 북미 법인이 있고, 거기서 현지의
부품들을 현지에서 생산해서 조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뭐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가져가는 것보다 뭐 물류 비용 절감, 뭐 관세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뭔가 성장성은 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바뀌고 있냐라고 보면 요게 이제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본 건데요. 당연히 그 1, 4분기까지만 지금 발표됐으니까. 그래서 분기 보고서에 보면 이 매출 비중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이 회사는 다행히.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던 엔드 플레이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신규 제품군인 전장 부품 쪽에서 24% 정도의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만든 제품군에서 실제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한다.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지난 3년간 매출 추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연결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23년에 900억 정도 하다가 25년 말에 1442억이니까 24년 대비 25년에 거의 한 50% 또는 46%에 육박하는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워낙 요즘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 증가 폭이 커서 이 정도 매출 상승이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사실 제조업에서 이 정도면 굉장한 거죠. 뭐 연간 46%가 성장을 하는 건데, 그리고 매출이 일단은 성장을 해야 그 고정비 같은 거를 다 이제 커버하고도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무조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익은 어떻게 되는데를 살펴보면 불행히도 25년도에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는데 순이익이 100억이 넘게 적자예요. 그래서 순이익이 왜 적자냐를 사업보고서에서 살펴보면 금융 원가가 너무 크게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현금이 실질적으로 유출된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부채에 대한 이자.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건부 사채, 그리고 환율, 환차손이죠. 그런 것들을 다 누계를 했을 때 금융 비용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영업이익 54억으로는 순이익을 흑자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기 25년 말까지예요. 그러면 26년 1분기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보시면 드디어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분기 순이익이. 그런데 여기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아직 영업 현금 흐름이 흑자로 돌아선 건 아닌데, 일단 1분기 매출액이 489억이니까 대충 단순하게 곱하기 4를 하면 매출액이 25년 말에 한 1440억이었잖아요. 요게 한 1800, 900억 가량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올해도 매출 성장은 물론 요게 가정입니다만은 25년 대비해서 또 한 4, 50% 오를 수도 있겠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7월 초니까 8월 중순 정도 되면은 반기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반기 보고서에서 2분기 때도 과연 이렇게 잘 나오느냐,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 영업 현금 흐름까지 흑자로 돌아서느냐를 확인하면 더 좋겠죠. 근데 이게 주식이 어려운 게 우리가 다 확인을 다 하고 나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항상 한 타임이 늦죠. 그래서 제가 늘 권하는 그 방법이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마시라. 그러니까 그 공시가 되기 전에 실제 숫자가 어떻게 찍힐지는 우리는 모르는 영역이니까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확실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베팅을 했다가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숫자가 발표되면 주가가 바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금 뭔가 투자를 했다면 그 다음에 확인되면 좋은 타이밍에 좀 더 늘려가는 그런 것들은 그 매매의 기술이니까 어떻게 정답이라는 게 없는 영역이죠. 뭐 투자에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욕심을 조금 낮추고 이렇게 분할 매매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 상승 요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제품군, 전장 부품에서 매출이 이제 숫자로 찍히고 있다. 그 매출 비중도 1, 4분기 때 24%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것의 매출 비중이 더 올라가는지, 그리고 마진이 올라가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북미 쪽에 뭡니까?
계열사가 있는데 지분율이 66.09%니까 자회사라고 보긴 어렵고 그냥 그냥 종속회사를 그래야 되나요? 그래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나 물류 리스크 대응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순수 배터리 전기차용 부품만 하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도 납품이 되면은 매출 성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 1, 4분기 때까지 이번 1, 4분기 때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했으니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은 뭡니까? 영업이익이 얼마나 더 증가하느냐, 그리고 매출이 얼마나 더 성장하느냐, 그래서 현금 흐름까지 플러스로 전환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이런 것들은 다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리스크는 뭐가 있는데 제가 항상 확인을 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 매자인들에 대한 오버행 물량이 얼마나 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3회차 전환사채가 아직 청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올해 8월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이 7월이니까 대충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전환 가격이 최근에 조정이 돼서 그 리픽싱 한도까지 다 조정이 됐어요. 179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뭡니까? 1790원 위에서는 사지 말자. 아시겠죠? 현재 주가가 다행히 내려오긴 했는데 최근에 그 주가 바닥이 1100원대였으니까 1700원에 사긴 약간 겁이 나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그 물량이 많습니다. 기존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한 29% 정도니까 기존 주주들의 어떤 그 희석, 그 가치 희석이 크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공매도도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통해서 미리 물량을 정리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기다렸다가 주가가 많이 좋아지면, 왜냐하면 지금 업황이라기보다는 이 3기 에너지 솔루션즈 자체의 그 영업 사정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회사 상황이. 그러니까 좋은 시기가, 지금보다 좋은 시기가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이렇게 지폐주들 바람 한 번 불면 주가 두세 배 가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때 아마 전환 청구를 해서 엑시트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그 공시를 보면 6월달 공시에 채무 보증 공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보증을 선다라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회사 보면은 보증이 거의 한 1600억 가량 되는데 여기 보면 공시에 보증 잔액이 총 1590억 가량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연결 기준 자기 자본이 25년 말 기준으로 900억대인데 그럼 자기 자본 대비 보증 금액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증이라는 게 사실은 그 채무 보증이니까 채무자가 뭐 파산을 하거나 하면 보증인에게도 부담이 되는 거지만 실제 이 대주주나 계열회사에 그 채무 보증을 해준 거기 때문에 한 몸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다 같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그 현금 유출이 일어나지는 않아도 과도한 보증 금액 자체가 가격 할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어떤 좋은 점이 뭐냐, 위험한 점이 뭐냐, 이걸 살펴보는 게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최근 나온 뭐 뉴스, 좋은 뉴스, 뭐 수주 발표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이어지냐, 뭐 수주했다라고 해서 그게 따라가시면 안 되는 게, 수주를 해놓고 적자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수주가 증가하느냐, 그래서 그게 수익성에 도움되느냐,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항상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완벽한 타이밍 뭐 그런 것들을 너무 노리시기보다는 그런 거죠. 욕심을 좀 줄이시고 흐름에 따라 적당히 수익을 본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다시 돌아와 보면 요게 보시면 이게 지금 바닥에서 거래가 나오는 그 영역이 조금 있죠. 여기 보시면 요때 이게 저점에서 어떤 그 거래량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매집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이렇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보유자분들께서는
공포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반등을 할 때 밑에서 거래 없이 반등한 게 아니라 이만큼 거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의 변동성 확대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추세 전환의 시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봉인데 주봉을 보시게 되면 좀 더 우리가 파악하기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일봉이라는 게 스펙트럼을 너무 좁게 보게 되는데 요런 시점들 거래가 이만큼 있죠. 요런 시점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픽싱이 되기 전에 전환사채의 발행 가격이 요 1735원보다는 1790원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주봉상의 매물대가 대충 2,000원 초반이거든요. 여기 매물이 집중된 데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 지난 전고점 요 매물대 영역에서의 매물을 조금 소화를 하는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라면 이게 결국은 큰 시세를 낸다라면 요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2,000원대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 뭐 3,000원, 뭐 4,000원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매물을 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떤 타이밍이라는 면에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이 거래량만큼 확실한 신호가 없거든요. 근데 항상 이 거래가 터지고 바로 올라가고 또 바로 꺾이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냐면 신호가 나왔다. 요 정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의 대량 거래는 뭐죠? 상승 전환,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는 하락 전환. 이게 거의 뭐 정석적인 그 지금까지 알려진 주식 매매에서의 노하우니까 잘 참고를 하셔서 잘 대응을 하시고, 보유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됐건 지금까지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손실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최대한 좋은 가격에서 또는 원금선에서라도 탈출하시고 결말을 좋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